코로나19 확진자가 갈수록 늘면서 영유아 어린이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경우 감염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고 증상도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3월 9일로 일주일 연기된 가운데 아이돌 보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사 일정 연기와 학원 휴원 권고로 맞벌이 부부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폐렴 소견은 있지만 중증으로 분류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3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글을 올린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전북으로 이송되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지역의 경우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의료진과 병상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전북도의회가 지역 간 협력에 나설 것을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국 이진철 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 기자, 이번 이송으로 대남병원에서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된 환자가 모두 2명인 건가요? 네, 앞선 24일 새벽 50대 남성 확진자 이송에 이은 두 번째 이송입니다. 이로써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전북대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 이송된 환자는 지난 25일 밤 10시쯤 전북대병원 음압격리 병상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번 이송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증 환자 이송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A씨는 현재 폐렴 소견은 있지만 중증으로 분류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병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자체를 위해서 전북도 의회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전북도의회가 코로나19의 대구 경북 확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역 간 협력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송성환 도의장 등 도의원들은 2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 가운데 병실이 없어서 자가격리 중인 일부 환자를 전북 지역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배려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자고 상생 협력을 신중히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힘들 때 도움을 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한다며 이러한 마음과 노력이 더해져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도의회는 3월 추경 편성을 통해 감염병 예방과 경제적 고통을 겪는 도민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전북도에는 국가지정병원인 전북대학교 병원, 원광대학교 병원 2곳에 8개의 음압병실과 11개의 병상이 있습니다. 자, 한편 전북도에서는 코로나19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전북도 코로나19 네 번째 확진자는 70대 여성 A씨입니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지만 아들 집을 방문하기 위해 군산에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 21일 오후 늦게 군산의 아들 집에 도착해 지금까지 머물러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3일 기침 등의 증상을 보였고 다음 날인 24일 군산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아들의 차로 대구에서 군산으로 이동했으며 군산에서 시내와 아들의 직장이 있는 충남 서천 등을 방문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일반 병원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자는 현재 원광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A씨와 밀접 접촉한 남편, 군산의 아들 부부 등의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중국에서 온 유학생 관리에 대한 지원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전북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유학생 관리에 재난관리기금 7억 6천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 중국인 유학생은 10개 대학에 3,800명 정도인데요. 지난주 180여 명에 이어 이번 주 500여 명이 들어오는 등 모두 2,445명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버스로 유학생들을 수송해 1인 1실의 기숙사를 배정하고 방역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유학생들을 상대로 매일 한 차례 이상 건강 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전북도는 대학과 대학 소재 5개 시군,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와 함께 비상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자체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유학생 관리를 도울 방침입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진철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어디를 다녔고 누구를 만났는지, 또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역학조사라고 하죠. 실제로 역학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역학조사는 먼저 의심 환자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기초 역학조사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이와 가족, 직업 등 기본 인적 사항과 열이나 기침 등 증상, 해외 방문 이력 등을 기록합니다.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역학조사 간의 본격 조사가 시작됩니다. 대면 조사를 통해 지난 14일 동안 이동 동선을 확인하며 최초 발병 원인을 추적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진자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코로나19의 경우 감염병 역학조사에 휴대전화나 카드 사용 내역, CCTV를 조회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모두 확인합니다. 휴대전화 GPS를 이용해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카드 거래 내역이나 폐쇄회로에 촬영된 모습이 맞는지, 확진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주요 접촉자를 분류합니다. 파악된 주요 이동 경로는 즉각 폐쇄 조치 후 소독 작업을 하고, 접촉자들은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부터 코로나19 검사까지 상황에 따라 검사를 합니다. 14일 전까지 어디를 다니셨는지 일단 동선이나 접촉자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죠. 파급력 있는 이런 경우는 선 조치하고요. 반경이 넓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게 접촉자로 분류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개개인별로 접촉자가 파악되는 대로 바로바로 또 그분들을 역학조사해서 조치를 하고 할. 확진 환자는 다양한 치료를 통해 증상이 없어지면 48시간 동안 상태를 지켜보고,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를 24시간 간격으로 2회에 거쳐 진행해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 격리가 해제됩니다. 2월 2일 기준 우리나라에 있는 역학조사관은 130여 명 수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한계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개학이 3월 9일로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학사 일정이 연기되고 학원들의 휴원도 잇따르고 있지만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맞벌이 부부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 지역 한 유치원입니다. 이곳은 코로나19 확산 소식이 알려지면서 등원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유치원 휴원과 초등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등원 학생들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맞벌이를 해야 하는 학부모들은 휴원이 길어질 경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곳이 없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이제 맞벌이 하다 보면은 서로 아기를 맡길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쉬는 것보다는 그냥 군데군데 가까운 좀 큰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정도가 좀 오픈을 해서 좀 아이들 좀 돌보미 서비스라도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북 지역 유치원들은 휴원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대부분 긴급 돌봄 서비스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으니까 되게 많이 걱정을 하세요. 마음들은 저희 학부모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근심 걱정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현실은 그게 또 아니니까 걱정을 하면서 아이들을 맡기고 있거든요. 맡기면서 불안해하고, 이게 빨리 국가적인 이런 부분들을 빨리 막아서 이게 좀 빨리 좋아졌으면. 각 지역 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휴원과 개강 연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무작정 휴원과 개강 연기만 권고하기보다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생활의 기본 수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손 씻는 것, 네. 그리고 기침 예절 이런 것도 중요한데, 가정과 지역사회와 학교를 나누고 볼 때 이걸 가장 체계적으로 교육해 줄 수 있는 데가 어디겠냐 하는 겁니다. 네. 학교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발상을 해보면 학교는 아이들이 모이면 불안한 곳이다. 그게 아니라 학교는 아이들이 모여도 안전한 곳이다. 이런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 연기, 여기에 어린이집과 학원들까지 휴원하면서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영유아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영유아의 경우 감염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감염이 됐어도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방심은 금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대구시 동구의 한 어린이집. 노끈으로 묶인 출입문이 이중으로 잠겼습니다.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살 어린이가 다녔던 곳입니다. 사실 어린이는 경증입니다. 그래서 아주 안정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최근 경기도 김포에서는 태어난 지 16달 된 여자아이도 감염됐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에 감염된 미성년자는 26일 오전 기준 34명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합니다. 이 가운데 9살 미만은 3명입니다. 중국의 경우 지난 11일 기준 19살 이하 환자 비율이 전체의 2%로 증상도 약한 편입니다. 이처럼 감염됐더라도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은데 관련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노출 빈도가 적기 때문으로 예상합니다. 성인의 경우 바이러스의 염증 반응이 강한 반면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증상도 적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 폐렴과 같은 중증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성인에 비해 낮았습니다. 영유아의 경우에는 현재 발표된 바로는 발병률이 낮은 것은 정확히 밝혀진 바 없습니다. 성인에 비해서 면역체계가 확립되지 않아서 증상이 적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확진자가 1,000명을 넘고 있어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휴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다시 운영할 경우 영유아 환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건 분야 전문가들은 부모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은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소식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방역용 마스크 매점 매석이 이어지고 심지어 불안을 악용한 마스크 관련 사기 범죄도 판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마스크를 긴급 공수해 시중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는 어떤지 이다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마스크요? 예, 마스크가 들어왔는데 1인당 2개씩밖에 안 됩니다. 네네네네. 한 20개 정도밖에 안 남아서 오시면 없으실 거예요. 강원도 원주의 한 대형 약국. 방역용 마스크를 찾는 문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구입을 위해 직접 방문하는 손님도 끊이지 않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적어 1인당 2장으로 판매가 제한됩니다. 마스크요? 1인당 2개씩입니다. 2개예요? 마스크를 구입한 시민은 그야말로 운이 좋았습니다. 25일 이 약국이 확보한 방역용 마스크는 모두 80여 장 한 상자로 20여 분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많죠. 어제 저희가 그러니까는 지금 2개씩 이렇게 배급을 했는데 어제 그저께 한 120개인가 들어왔는데 한 1시간 반 만에 다 나갔어요. 전화기로 내려놨잖아요. 1분당 30초마다 울려요. 또 다른 약국에 가봤습니다. 한 시중 약국에 마스크 판매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필터가 장착된 방역용 마스크는 모두 품절된 상태로 현재는 이렇게 면 마스크만 일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약국에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이달 중순 이후 마스크 공급이 거의 끊겼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방역용 마스크 품절 사태가 빚어지고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서는 진풍경도 벌어집니다. 전화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오고요. 아시는 약사님들은 전화선 뽑아놓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오셨다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더욱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없이 방문이 제한되는 공공장소가 늘어나 당혹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사 가려고 그러다가 이거 없어서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 사러 온 거예요.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죠. 그쵸, 웃기는 거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에 각 지자체가 마스크를 긴급 수급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실제 강원도가 도내 약국에 마스크 35만 장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한 25일 대부분의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확진자가 많이 다수 발생한 지역으로 집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유통 쪽에서도 그렇게 집중하는 거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품귀 현상이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 해외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생산량의 50%를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와 하나로마트 등 공적 판매처에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시민들의 일상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마스크 공급에 해법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전북도는 폐쇄된 도내 신천지 종교시설이 66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신천지 측에서 기존 63곳 외에 3곳을 추가로 자진 폐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도는 폐쇄된 종교시설은 교회 5곳과 부속기관 61곳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천지 측은 지난 18일부터 교회와 부속시설 출입을 금지해왔습니다. 전북도는 시군과 함께 합동 반을 편성해 신천지 종교시설을 매일 방문해 폐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30대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달 초 한 인터넷 카페에 도내에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모니터링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발견하고 최근 A씨를 불러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A씨는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가 사실인 줄 알고 카페에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읍시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 피해 예방을 위해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재해 예방 사업 대상은 감곡천과 용호천 등 지방하천 14개소와 월영소하천 등 소하천입니다. 이와 함께 하천 주변 자생수목 제거와 제초 작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해 200억 원을 투입해 지방하천 20개소와 소하천 64개소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고창군이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일제 소독에 나섭니다. 고창군은 고창군 보건소와 고창군민복지회관, 14개 읍면 사무소 앞에 살균제를 보관한 400리터 물탱크를 설치했습니다. 누구나 소독제를 담을 용기만 준비해오면 물탱크 안에 들어있는 소독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창군은 군청과 버스터미널,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전북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큰데요. 옷차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이 영하 1도, 김제와 부안, 남원, 정읍, 고창이 0도, 순창이 1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김제와 부안, 남원, 임실, 정읍이 11도, 순창과 고창이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전북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빨래하기 좋은 날이 되겠는데요. 세차는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금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은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평소보다 개인 위생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더 신경 써주시고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실 때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